이재명에 대한 호감도는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높아지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안 변했다. 특히 태도와 정책에 의해서 안 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태도적인 측면은 정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엊그제 청년들 만나서 폭렬하게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반성을 보여줬던 지도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민주당 인사 중에. 제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얘기했더니 민주당을 장악하겠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장악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장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장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누가 누굴 장악하는 이런 것은 민주정당의 원리에 안 맞죠. 그렇죠. 현장에 돌아다니시는 많은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어떤 스튜디오에서 분석하시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유튜버들이 가장 애가 달아서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의원들을 비롯해서 민주당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 아니면 좀 네임드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선거를 민주당의 선거로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선거운동을 안 하시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실제 지금 국민의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전시 상황에서 해당 행위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이나 예를 들면 뭐 어떤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출당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강력한 제재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라는데 그거에 대한 후보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얘기했더니 민주당을 장악하겠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장악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장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장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누가 누굴 장악하는 이런 것은 민주정당의 원리에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다르니까 새로우니까 뭔가 변화를 만들 것 같으니까 이 선택을 했는데 후보 보고 났더니 이 사람이 뭐 원팀까지는 좋은데 이거 뭐 똑같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지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슬슬슬 그렇게 되지 않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화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꾸기를 원하는 민주당으로 내가 색깔이 퇴색이라면 퇴색 아직도 그쪽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변화, 새로움에 대한 기대, 즉 이재명에 대한 기대로 민주당이 그렇게 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뭐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민주당, 민주당이 이재명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오해가 좀 발생하는데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백수십 명의 헌법기관들이 모인 거예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 그렇기 때문에 그 함부로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민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한 정당 안에 인자들이니까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자.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기대하는 새로움과 또 변화, 즉 개혁에 대한 기대를 당도 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방향을 바꿔보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이재명 민주당 그랬다고 뭐 장악하겠다든지 또는 뭐 복제하겠다든지 이런 걸로 오해 안 하면 좋겠어. 벌써 그렇게 썼더라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시영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해석이 다 있어. 저는 사실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다움과 이재명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는 메시지와 행보가 최근에 부쩍 늘었다. 초반에 조금 걱정됐어요. 이게 저번에 아마 그 예비 경선 때 분위기가 되자마자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대중의 정서에 조금 안 맞는 얘기도 있던데 그리고 관성적으로 원래 생각하셨던 소신과 철학이 막 드러나는데 선거는 치밀하게 또 계산하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급 조절이나 이런 거에 약간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관훈 토론회 보면서 안도를 했고요. 뭐 저분은 어디다 내놔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주가 관련된 주식 토론회 보면서 열광을 했고 그게 대박이었어요. 아, 그래요? 뭐 디스인 그 사이드 그 갤러리 글도 쓰시고 때마침 그리고 왜냐하면 그간에 지금 만나보면 불만은 뭐냐면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는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높아지는데 그게 바닥을 쳤다고 민심을 읽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안 변했다. 특히 태도와 정책에 의해서 안 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태도적인 측면은 정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엊그제 청년들 만나서 폭렬하게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반성을 보여줬던 지도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민주당 인사 중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지지를 많이 철회하거나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재명 괜찮은데 민주당이 안 변해. 이 불만이 있었던 것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 젠더 이슈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의 뭐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대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서울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은 서울과 30대 근데 2030에 대한 행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20대는 확실히 좋아져요. 이게 보여. 아 그래요? 보여요. 이렇게 왜냐하면 팔짱 끼고 있었던 친구들이 이재명 후보께서 계속 청년 이야기를 하고 행보를 쭉 하시면서 수긍 가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또 해박하고 이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홍준표를 지지했던 층들도 이제 그 후보님한테 관심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대야. 30대가 더 좋았는데 최근 30대가 대출 문제 이런 걸 관련해서 심기가 많이 꼬여 있어요. 특히 서울의 수도권에 사는 30대들이. 그래서 제가 봐도 대출 문제는 열받게 돼 있어요. 열받게 돼 있어요. 잔금 치르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대출 안 빌려줘. 해주니까 열받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그럴 때 빨리 내야 한다 정책을 때 맞춰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미 민주연구원에서도 뭐 대책이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를 발표할 때 시민들의 정서를 잘 읽고 먼저 쳐야 할 게 뭔지 그 감각이 선대위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서울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 근데 서울은 정책을 가지고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감성 코드로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모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합니다. 그 김건희 씨가 그냥 큰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저쪽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우자 마케팅 사모님과 함께하는 일정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우리 박시영 대표님 말 잠깐만 겉들이면요. 민주당은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근데 부동산 문제나 페미는 다 아는데 그냥 뭉개했어요. 느려. 그러니까 다 문제 인식을 있는데 뭉개는 바람에 뭉개는 것까지는 아니고 느려. 크게 뭉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불만이 계속 왔는데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박시영 대표님 말씀대로 홍준표나 이준석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얘기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조차 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후보가 돼서 그 짐이 전부 이재명 후보님에게 다 온 거다. 그때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예. 이재명 다음 이재명의 색채를 민주당이 입회하는데 그게 선대위 모습이 안 보였죠. 여의도에 함몰된 느낌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많이 이제 느끼셨고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부분을 좀 살려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노동계도 민주당 정서로 보면 민주노총하고 가까운 세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하면서 계속 왔단 말이에요. 넘어갔네. 그러면 민주당의 여성운동 출신, 여성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서 여성 정치인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남혐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그 페미니스트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절연을 하고 이건 잘못됐다. 그거는 건강한 페미니즘에 오히려 이미지를 안 좋게 한다.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 라는 걸 명확히 해줬으면 지금의 상황까지 몰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방치한 결과 결국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돌파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했던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숙제가 있는 걸 민주당이 풀어줘야 후보와 민주당이 함께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님만 잘한다고 해서 승리 못합니다. 후보님이 제일 앞에서 서지고 후보님은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스탠스 아주 잘 잡았어요. 계속 잘 하시면 되고 당이 그것을 부동산 입법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니 왜 언론 탓만 합니까? 언론이 취재하고 쓸 수밖에 없게끔 영리하게 돌파해야 돼요. 본청 계단에서 피켓팅도 하고 공익환수 불로소도 공익환수 반대하는 맞아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이렇게 해야 막 그 그림이 나오는 거지. 물구나무 서고 막 피켓 들고 막 이래버려야 돼. 박시영 대표님 댓글에 이재명 후보님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끝. 저 다들 거기 댓글 다 나오죠?